부천교육청이 지원하고 수업 전문가인 수석교사가 진행하는 온라인 학부모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와 함께하는 독서교육이라는 주제로 연수를 진행할 저는 부천 중동초등학교 수석교사 이윤실입니다. 여러분, 미래사회는 유전자혁명, 4차 산업혁명, 플랫폼 혁명, 인구 변화, 다양한 일자리의 소멸 등이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현재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먼저 행동하여 현재를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독서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표적인 인물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애플을 만든 결정적인 힘은 애플의 고전 독서 프로그램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애플이라는 최첨단 IT 회사의 여러 브레인들의 지적 능력을 기르기 위해 플라톤, 호메로스, 카프카 등 다소 지루하지만 인간의 본질을 고민한 고전을 의무적으로 읽게 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브레인들의 창의성을 끌어올렸다고 했습니다. 둘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조앤 롤링입니다. 그녀는 성서 다음으로 많이 팔린 해리포터 시리즈를 집필하기까지 어려서부터 어려운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독서를 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향해 준비해 왔으며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셋째, 미국 역사상 최초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으로 방황하던 청소년 시절에 독서를 통해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문제 청소년에서 공부를 좋아하는 모범생으로 돌아와 하버드 대학원 법학 박사를 취득하며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특히 컬럼비아 대학 시절 전국 토론대회에서 우승한 그의 저력은 독서를 통해 길러졌던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잠들기 전에 하루에 1시간씩 독서하며 대통령으로서 편향된 가치관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정보 공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각종 플랫폼과 사이트를 통해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메타 인지력을 스스로 창출해내는 미래형 인재는 매우 드문 실정입니다. 자, 메타 인지력이란 수많은 지식과 정보의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연결하여 자기 자신의 인지 처리 과정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메타 인지력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눈으로 받아들인 정보와 지식에 대해 충분히 사고하고 지식을 생활에 적용하는 지혜로운 창의력은 독서를 통해서만 기를 수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을 만들고 내가 읽는 것이 내 영혼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독서는 습득한 지식을 올바르고 가치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도덕성을 길러줍니다. 즉, 생활하던 독서 습관은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변화된 사회에서도 제 역량을 다할 수 있는 인재로 길러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엄청나게 달라질 미래 사회에서 건강하며 유의미한 인재로 자라길 원한다면 어떻게 독서 지도를 해야 할까요?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이 함께 아이의 독서 능력을 쌓아주세요. 독서 능력은 미래 사회에서 아이들이 갖춰야 할 가장 강력한 스펙입니다. 우리의 독서 지도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라고 학교에만 미루지 마시고 한 6개월 정도 아이하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꾸준히 하시면 우리 아이는 스스로 책을 찾아 읽는 독서광이 될 것이며 메타 인지력을 갖춘 미래형 인재가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째,
아이가 책을 읽고 나면 읽은 책 표지를 A4 용지에 복사하거나 그리게 하여 일정한 장소의 벽에 도배하게 해주세요. 책 표지를 그릴 때 그림에 대한 비평은 삼가하시고 책을 잘 읽은 결과를 칭찬해 주세요. 둘째, 북, 트리 만들기 활동을 해보세요. 우드락으로 커다란 나무를 만들어 벽에 붙인 뒤 읽은 책의 제목이나 간단한 서평을 과일 모양의 포스트잇에 써서 북트리에 붙이게 도와주세요. 이때도 서평은 평가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읽은 책의 제목이나 서평도 같이 붙이며 긍정적인 경쟁의 힘을 활용해 보세요. 부모님보다 더 많은 열매를 붙이면 보상을 해주시어 꾸준히 책을 읽는 동기를 부여해 주세요. 자, 셋째, 부모님과 함께 만드는 독서 노트 만들기 활동을 권해드립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공책에 마인드맵 그리기, 책 목록 쓰기, 책 속 어휘 쓰기, 책 속 광고문 만들기, 주인공의 편지 쓰기, 만화 그리기 등 다양한 토크 활동을 해보세요. 이때 부모님의 적극적인 동참은 아이의 동기를 부쩍 높여줍니다. 독서 노트 한 권만 완성하여도 아이의 독서 능력은 엄청나게 향상될 것입니다. 너무 많은 활동은 지양하시고 책 2-3권 정도 읽고 난 후 한 가지 활동을 하실 걸 권장합니다. 자, 그런데 왜 아이와 함께 부모가 꼭 책을 같이 읽어야 할까요? 첫째, 부모님은 책을 멀리하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아이에게만 책을 읽으라고 하는 일방적인 강요는 오히려 아이에게 독이 됩니다. 아이와 함께 책도 선정하고 하루의 독서량도 정하며 부모님의 책 제목도 알려줍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서점에 가서 아이와 함께 책을 고르는 행사도 독서의 재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 중고책 서점에서의 책 고르기는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보석 같은 조약들을 발견하는 기쁨과 함께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둘째, 아이는 부모의 무의식적인 선택, 행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는 핸드폰 검색이나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에게 책을 읽으라 하면 아이는 부모에 대한 신념을 저버리게 됩니다. 조용히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들은 스스로 긍정적인 핵심 신념을 키우게 됩니다. 긍정적인 핵심 신념은 긍정적인 자존감과도 연결이 되어 긍정적인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이며 발전적인 부모의 핵심 신념은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되게 합니다. 부모님들도 책을 통하여 성장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과감하게 보여주세요. 셋째, 아이가 읽은 책을 부모님이 함께 보시고 우리 아이와 비슷한 강점을 지닌 주인공의 성격을 파악하여 스스로 자신의 강점을 깨닫도록 자극을 주세요. 책의 작가가 원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관에 대한 생각을 주고받으며 아이는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성장을 위한 실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매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3번만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면 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강점과 도덕적 가치관을 터득하게 됩니다. 끝으로 부모님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우시더라도 이렇게 독서 포트폴리오 만들기, 대화 나누기, 함께 책 고르기, 독서 나무 만들기 등의 활동을 6개월 정도만 해주시면 아이는 미래 사회의 진정한 리더의 역량을 지닌 인재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의 연결성은 무엇인지 등의 메타인지력을 갖춘 어린이는 비록 학습 능력이 지금 부족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워 공부할 줄 아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이에게 수치화된 시험 점수로 다그치지 마시고 과감하게 아이와 함께 눈높이를 맞춰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아이와 손을 잡고 도서관이나 서점에 나들이를 나가보세요. 아이의 탄탄하고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정초등학교 수석교사 박순덕입니다. 저는 오늘 질문이 있는 Q&A 독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 리더에게 중요한 역량은 창의성입니다. 독서는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나 더 알고 싶은 것에 대해 질문을 만드는 과정이 창의성을 향상시킵니다. 공부나 반복적인 일은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창의력만이 살아남을 방법입니다. 질문은 창의적 사고의 출발점입니다.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의성은 질문을 먹고 자란다고 할 만큼 많은 학자들이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배움은 호기심에서 출발하고 호기심이 바로 질문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호기심과 질문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요건이라고 말한 미국의 저명한 수젠 엥겔 교수는 교육의 역할은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해서 깨우치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출발점은 질문이고 질문은 바로 창의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집안 분위기를 조성하고 스스로 질문해서 깨우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부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독서 활동 방법으로 학교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Q&A 학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A 학습은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만든 질문을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면서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독서 방법입니다. 먼저 자녀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선정합니다. 이때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좋지만 자녀에게만 맡기기보다는 부모가 미리 검색하여 필수 도서를 몇 권 선정하여 자녀에게 고르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른 책을 활용하여 질문 만들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읽기 전 활동으로 책 표지만 보고 궁금한 것, 더 알고 싶은 것에 대해 두세 가지 이상 질문을 만들어 보는 활동입니다. 처음에 책 제목만 보여주기. 두 번째, 책 표지 보고 내용 예상해 보기. 세 번째, 책 표지에 대한 질문 두세 가지 생각하기. 책 표지만 보고 질문을 만들어서 책의 내용을 상상해 보고 책을 빨리 읽어보고 싶다는 흥미를 키울 수 있어요. 읽기 중 활동으로는 책을 읽으면서 1대1 질문 주고받기 활동을 합니다. 먼저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에 밑줄을 치고 질문 만들기, 포스트잇에 질문 적어서 책에 붙이기 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인공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주인공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등이 있어요. 두 번째, 책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더 알고 싶은 것 등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봅니다. 세 번째, 자녀가 질문하면 학부모가 설명하고 반대로 학부모 질문을 자녀가 설명해 보는 활동을 합니다. 이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대답을 강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한 것이나 알고 있는 것만 설명하면 됩니다. 책을 다 읽은 후에 하는 활동으로는 스스로 내면화할 수 있는 반응하기 활동을 합니다. 책을 다 읽은 후 활동은 마음에 드는 장면 그리기,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부모님에게 책 소개하기, 생각 전환하기. 예를 들면 단점을 거꾸로 생각해서 장점으로 만들어 보기. 예를 들면 밥 먹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은 천천히 먹어서 음식 맛을 더 잘 음미한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학부모가 자녀와 서로 책의 주인공이 되어서 서로 묻고 답해보기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백설공주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봅니다. 책의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독서 활동을 통해 자라면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는 독서 활동은 창의력을 키워서 미래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안전한 가정에서 다양한 독서 활동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